자, 오늘은 제가 많은 분들과 프랑스어를 공부하면서 생긴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잘못된 시작이고 어떻게 시작하면 올바른 시작인지 그 프랑스어 공부의 시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처음 어학 상담을 하시는데 저는 알파벳도 모르지만 무작정 회화부터 시작해서 프랑스어를 마스터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의 생각은 조금 달라요. 아무런 기초적인 문법과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회화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냥 관광 가이드를 읽는 거랑 비슷해요. 교재에서 만들어진 스크립트이지 나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짧고 얕은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내가 원하는 말을 할 수는 없어요. 회화를 5분도 이어나갈 수가 없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프랑스에서 혹은 프랑스어권에서 어학을 시작한다면 당연히 회화와 문법이 같이 시작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때 프랑스어를 전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파리에 딱 떨어졌는데 먼저 문법부터 배우고 말을 하진 않았어요. 일단 이 말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배우고 그냥 말부터 던지고 나서 나중에 이게 문법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예외예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문법은 같이 가져야 되는 거고 또 특히나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신다고 한다면 굳이 여러분들이 회화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랑스어를 더 어렵게 돌아가면서 배울 필요는 없어요. 처음 배우신다면 기초 문법을 적당히 아주 조금이라도 배워놓고 나서 이제 회화를 들어가신다면 자괴감도 덜하고요. 그리고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즐기면서 회화를 할 수가 있어요. 프랑스어를 배우시는 분들은 대부분 목적이 있으세요. 목적이 있다는 건 반드시 기한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어떤 레벨을 만들고 싶다. 근데 이런 목적에 따른 플래닝을 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혹은 에너지적으로 낭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대학에 내가 지원한다. 프랑스 대학이 국립대학의 경우는 보통 1월 말에 지원이 끝나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프랑스어를 공부해서 자격증을 땄는데 그게 7월이에요. 그러면 나는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프랑스 대학은 중간에 2학기에 학생을 받거나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원 시기를 맞추지 않으면 내가 다시 1년을 그냥 버려야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프랑스 대학에 지원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지원 시기와 그리고 레벨을 체크하셔야 돼요. 우리는 입학하는 시기에 맞추지 않아요. 지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원 시기와 필요한 레벨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그 레벨을 딸 수 있는 자격증 시험 일정을 체크하셔야 돼요. 한국에서는 3월, 5월, 11월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이 1월이기 때문에 내가 11월 달에 만약에 B2를 따야 된다. 그럼 10개월이 남았죠. 근데 누군가는 3월 달에 B2를 따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요. 따라서 우리는 그 날짜로부터 시험 일정으로부터 지금까지 남은 기간 체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 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인텐시브함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정할 수 있죠. 정말 빡빡하게 다 버리고 프랑스어만 해야 할지 아니면 여러 개와 동시에 진행해도 괜찮을지 그런 걸 체크를 하셔야 돼요. 언어를 처음 배우실 때 원어민 선생님부터 찾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대다수 이제 언어를 안 배워보신 분들이 많아요. 한국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마스터하는 데까지 배워보신 분들은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초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계시거든요. 만약 내가 언어를 배웠는데 초반에 배우면서도 뭔가 까림칙하고 애매모호하고 그리고 잘 이해가 안 가고 뭔가 좀 너무 어렵고 그러면 더 이어나가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위에 더 쌓는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뭔가 답답한 마음으로 언어를 배우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국 선생님들은 한국 사람들이 어떤 걸 주로 어려워하고 그리고 한국인 입장에서는 뭐가 이해가 안 가는지를 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명확하게 잘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모든 한국인 선생님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인의 언어 논리를 이해하시는 원어민 선생님이 계신다면 제일 베스트죠. 근데 그런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프랑스인 분들은 프랑스인의 어떤 언어 논리로 그분들의 생각으로 그분들의 플로우, 그분들의 흐름으로 프랑스어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는 다소 낯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 내가 불가피하게 원어민 선생님과 시작을 해야 된다. 한국에서. 그렇다면 교재가 제대로 있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교재들은 그래도 외국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랑스어 교재이기 때문에 그 플로우가 로직하거든요. 1번 다음에 2번, 2번 다음에 3번이 배우는 게 어렵지 않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언제 원어민 선생님을 만나면 베스트일까요? 기초가 좀 다져졌을 때,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돼서 내가 작은 단어의 뉘앙스가 필요하고 현지 배경 지식이 필요하거나 배양, 매두에서 신문 읽기, 토론하기, 회화에서 구어체, 평소 생활에서 정말 쓰는 그런 언어들이 많이 필요할 때 원어민 선생님이 제일 베스트예요. 원어민 선생님은 정말 중요한 존재예요. 하지만 모든 원어민 선생님이 다 불어를 잘 가르치시는 건 아니에요. 언어를 잘하는 것과 그 언어를 잘 가르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반에는 가능하면 한국인 선생님과 시작을 해서 중급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병행하시는 거, 가능하다면 한국인 선생님께서 명확하게 문법을 알려주신다면 이제 원어민 선생님께서 그거를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 어떠한 뉘앙스를 잘 쓸 수 있는지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제일 좋죠. 효율을 따졌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어랑 왜 다르지? 이건 왜 영어로